저번에 우리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야기 계속 이어서 하고 어, 라플라스 트랜스폼 왜 선형 시스템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지 시스템의 선형성, 동력학 시스템의 선형성과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선형성 그리고 임의의 입력에 대한 그 시스템의 아웃풋이 결국에는 그 임펄스 리스판스의 컨볼루션으로 그러니까 입력과 시스템 임펄스 리스판스의 컨볼루션으로 표현이 되고, 근데 이제 그 타임 도메인에서 그 컨볼루션을 계산하기가 귀찮은 일인데, 물론 그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 계산하는 게 컴퓨터가 있으면 굉장히 쉽죠. 컴퓨터는 잘게 쪼개가지고 그냥 단순 계산시키고 더해버리면 되니까. 컴퓨터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이 컨볼루션 계산할 수 있죠. 순식간에 계산할 수 있는데, 컴퓨터가 없을 시절에는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컴퓨터가 없으면, 컴퓨터가 있어서 사람들이 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없을 때는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생각해내서, 그 컨볼루션이 그냥 라플라스 도메인으로 변환해 놓으면, 그냥 단순한 그 S 함수들의 곱으로 이게 리스폰스를 얻어낼 수 있으니, 얼마나 똑똑한 생각인가요? 이제 그렇게 이제 예전에 컴퓨터가 없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 시스템의 리스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니면 미분 방정식의 해 이런 것들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등등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다 이걸 계산을 해냈던 거죠. 대단하죠. 여러분들은 컴퓨터가 있어서 컴퓨터가 있어서 이 컨볼루션을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시스템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컴퓨터가 없을 시절에 사람들이 연구해놨던 머릿속에서 온갖 걸 굴려서 온갖 지능을 다 짜내서 이렇게 라플라스 트랜스폼 된 시스템에 대해서 뭔가를 리스판스라든지 이런 것들 특성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놨고 이런 것들을 또 이런 S 함수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 된 어떤 S 함수에 대한 S 함수로 표현된 시스템을 가지고서 이 어, 제어는 어떻게 동작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려면 제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굉장히 손쉽게 적용을 할 수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대부분 그 방법들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고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컴퓨터를 써서 컴퓨터는 뭐 컴퓨터를 쓰면 편하긴 하지만 잘 써야 편하죠. 그 잘못 계산할 수도 있고 수치적인 에러 때문에 원치 않는 답이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대로 뭔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하고 손으로 다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버리는 게 사용하는 게 좋겠죠.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왜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느냐 시스템 간의 컨볼루션을 그냥 그 곱으로 표현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저번에 했고요.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중요한 내용 하나를 여기 이학태 교수님 슬라이드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중요한 이것도 대단히 유용하게 써먹히는 어, 이야기인데요. 파이널 밸류 시어램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 요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나요? 어?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그대로 한번 읽어 보죠. 이게 지금 이제 왼쪽이 얘기하는 게 마지막 값이죠. X 그 타임 시리즈 X 어떤 타임 시리즈 시그널에 t가 무한대로 갔을 때의 값을 얘기하죠. 이게 지금 파이널 밸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그널이 막 이렇게 갔는데 걔가
시간이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얘가 뭔가 좀 뭐 처음에 시그널들이 x가 처음에 시작이 됐을 때 막 이렇게 휘청휘청 하다가 이렇게 뭐 안정화가 되어서 어느 값으로 수렴을 했다. 그러면 바로 요 값, 수렴한 값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t가 무한대일 때 그 시그널의 값. 이제 파이널 밸류라고 하는데, 걔를 그 시그널에 대해서 내가 알 거 없이 그 시그널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알면 거기다 s를 곱해.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0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그 s 0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s를 0으로 보내면, 그러니까 이 지금 x of s는 그 어떤 그 분수 함수일 거잖아요. s의 다항식으로 구성된 분수 함수일 거고, 거기다 s를 곱하고 거기다가 s를 리밋을 0으로 보내. 그러면 이것도 어떤 분수 함수이겠죠. s에 대한 분수 함수. 그렇게 계산하면 얻어지는 값이 바로 마지막 값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질량 m이 있고,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U라는 힘으로 밀고 있고, BV라는 어, 항력이, 선형적인 항력이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얼음판이라서 마찰은 없다. 이 시스템의 출력, 속도가 내가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음, 속도가 관심이 있다고 하면, 예, 속도가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 U에서 V로 가는 트랜스퍼 펑션 어떻게 되죠? 이 미분방 정식 세워보면 MV 닷은 더하기 BV는 U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V가 내가 관심 있는 시그널이고, 그리고 U는 내가 넣어주는 입력 시그널이고, 음. 그러면 V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보면 어떻게 되죠? 요 이제 M, S 라플라스 트랜스폼 양쪽에 해보면 더하기 B, V는 U 이렇게 됐죠? 그래서 트랜스포 펑션은 U, S분의 V는 ns 더하기 b분의 1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냐면, 얘는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내가 궁금한 거는 내가 U를 스텝 입력을 준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썰매가 있는데 얼음판 위에서 항력이 작용할 수 있는 썰매를, 어, 스텝 입력 U를 어떻게 주겠냐면, 시간이 0초가 되면 딱 가속도, 힘이죠. 스텝 1이 되도록 시간 U를 이런 시그널을 주겠다는 겁니다. 0초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시작하자마자 1뉴턴으로 쭉 밀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속도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쭉 밀어주면, 같은 가속도로 쭉 밀어주면 항력이 없다 그러면 계속 속도가 계속 가속, 힘을 계속 주면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속도는 계속 증가하겠죠. 그런데 항력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어딘가 증가하다가 깎여 내려가겠죠. 항력이 없으면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항력이 있으면 이렇게 어딘가 떨어지고. 그러면 지금 제가 우리 전 페이지 이야기했던 것은 속도가 뭐 이렇게 갈 텐데, 속도가 t가 이렇게 속도가 갈 텐데, 지금 관심 있는 시그널이 v예요, 속도. 이게 궁금하다 이겁니다. 지금 속도가 쭉 증가하다가 어딘가로 점점 깎여 내려갈 텐데, 그 힘을 계속, 시간이 계속 지나면 그 V가 어딘가로 쭉 수렴을 할 것 같은데,
이 수렴하는 값이 뭐냐 이게 궁금한 거고 이 값을 알려주는 애가 아까 그 전 페이지에 있던 파이널 베리스예요. 그러면 스텝 입력을 주면 V는 어떻게 돼요? V는 이 트랜스퍼 펑션이 이렇게 생겨먹었고 여기다 U 곱한 게 V인데 스텝 입력 스텝을 줬다고 하니까 얘는 뭐죠? 스텝 입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S분의 1이죠. 그래서 출력 시그널 이 내 속도에 이 썰매의 속도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썰매 속도? 내가 스텝 입력을 쭉 가서 힘으로 밀어줬을 때.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건 뭐예요?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vt의 값. 이게 뭐였냐면 요거죠. 요거. 얘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s 그 v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에다가 s를 곱하고 v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에다 s를 곱하고 s를 0으로 보내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게 반대예요. t에서 무한대로 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무한대의 값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s를 한번 곱하고 그 다음에 s를 0을 집어넣는 값이다. 그러면 vs에다가 s 곱하면 어떻게 돼요? s분의 1 여기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s를 0으로 보내면 b분의 1. 그래서 그래서 이 속도의 수렴값이 이게 다름이 아니라 그냥 b에 관계되는구나. b분의 1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뭐 잘못했나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혹시 뭐 보이는 사람 있어요? 예,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 파이널 밸런스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나?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 제가 왜 지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냐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 수렴값에 질량이 나타나지 않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힘으로 밀어줬어. 같은 힘으로 밀어줬어. 그러면 질량이 큰 애랑 작은 애랑 같은 힘을 확 밀어주면 수렴값이 다를 것 같잖아요. 질량이 작은 애랑 질량이 큰 애랑. 근데 관계 없는 게 맞나 봅니다. 왠지 그 가벼운 애는 더 수렴값이 클 것 같고 무거운 애는 더 낮은 대로 수렴할 것 같은데 정말 속도가. 그런데 혹시 아이디어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나타난 결과에 지금 껴 맞추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 질량은 이제 가속력하고 가속도랑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부에 얼마나 빨리 증가하고 얼마나 느리게 증가하냐 이런 차이를 가질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질량이 작은 애는 이렇게 증가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록 이제 m이 커지는, m이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리스폰스가 이렇게 나타날 거다. 어, 질량이 작은 애는 같은 힘으로 스텝을 밀어줬을 때 빨리 이렇게 수렴을 할 것이고, 질량이 큰 애들은 천천히 올라갈 텐데 결국 수렴하는 값은 같다. 말이 안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이널 밸류 시스템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근데 어 요거 요거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증명을 뭐 보면 이게 그 x의 미분한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s를 0으로 보내는 건데 그러면 미분한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렇게 되고 그 s를 0으로 보내면 이런 결과를 얻게 되고 근데 얘를 이제 리미트하고 적분 요것도 순서 바꿔서 넣을 수 있잖아요. 바꿔서 계산을 해보면 리미트 0으로 보내면 얘가 그냥 1이 돼버려서 미분한 함수를 다시 접근하네. 나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얻을 수가 있어요. 양쪽 위아래 같은 거니까 위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 뭐, 그, 어, 그, 뭐, 증명도 간단하고, 그리고 이 결과는 더 간단하죠. 어떤 시그널의 그 처음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수렴값이, 수렴값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있으면 그놈의 그 시그널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알고 있으면 그다 S 곱하고 S 그 다음에 그 곱해진 놈에다가 S를 0으로 보내버리면 되겠네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널 밸류 시스템하고 그리고 파이널 밸류 시스템은 여기 적혀 있지는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이 이게 항상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이 수렴값이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 시그널이 발산하는 시그널이면 시간 무한대의 값은 없잖아요. 그때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 X가 이런 시스템에다가 스텝 입력을 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 지금 우리 아까 문제랑 같은 거죠. M이 1이고 B도 1이면 아까 문제랑 같은 거죠. 스텝 입력을 주면 이렇게 돼서 수렴값이 존재하지. 그런데 얘는 이게 어떤 시스템이에요? 얘는 우리 그때 봤는데 여기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얘는 그 뭐야 발산하는 시스템이죠. 얘는 안정적인 시스템이고 얘는 2의
뭐 마이너스 t 뭐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 2의 마이너스 t 뭐 이런 애가 들어가 있고, 얘는 2의 이게 뭐 는이 아니라 뭐 이런 애가 들어가 있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얘는 2의 t 이런 애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 발산하는 시그널이잖아요. 그런데 얘를 그냥 섣불리 이런 시스템에다가 스텝 입력을 줬을 때 얘가 어디로 갈까? 이런 시스템에다가 스텝 입력을 줬을 때 마지막에 어디로 갈까? 그다음에 s를 0으로 보내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t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로 간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얘는 마지막 값이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널 밸류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마지막 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게 파이널 밸류가 존재하냐 아니냐부터 따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파이널 밸류 시스템 대단히 유용하고, 이 반대로 그쵸, 칸이 없네. 밸류 반대로 파이널이 아니고 이니셜 밸류도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거는 얘보단 얘보단 조금 더 복잡한데요. 의미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의미가 좀 더 복잡한데 x에 어, 0 플러스 뭔지 이야기했죠. 0 플러스는 시작하고 바로 직후에 이게 이제 이니셜 밸류. 그러니까 아까 시간 0에서 썰매를 팍 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썰매가 동작을 움직였죠. 속도가.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0 플러스고 직전이 0 마이너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0 플러스라는 것은 그 0초 시간이 0초에서 뭔가가 시스템에 입력이 가해지고 그 직후에 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얘는 똑같은데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에다가 s를 곱하고 걔를 이벨리에이트 하는데 s를 무한대에서 이게 둘이 반대로 보이죠. 시간 영역에서 무한대는 요놈에다가 S0을 집어넣고 시간 영역에서 시작은 요놈에다가 S를 무한대를 집어넣어 버리면 된다. 그러면 아까 요거 이 똑같은 시스템에서 썰매가 시작하자 힘을 주자마자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초기값 시작하자마자 초기값은 어떻게 될까요? V 제로 플러스. 그러니까 제가 막 그리지 말고 좀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요렇게 쓸게요. 무한대 수렴값. 얘는 요거 요요요요요요 0, 요 직후의 값 V의 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고 얘는 t를 0으로 보내는데 플러스 방향에서 0으로 보낸다. t를 0으로 보내는데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0으로 보낸다. 0으로 보내는 게 이쪽으로 0으로 보내는 거랑 이쪽으로 0으로 보내는 거랑 분명히 다르죠. 하여튼 근데 이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럼 그 값은 뭐죠? 여기 그래프 보면 당연히 0이겠죠. 0. 네, 우리 정의대로 한번 해봐요. 이니셜 밸류 지어럼에 의하면 S를 무한대로 보내고 VS 뭐였어요? MS 더하기 B에 1 S분의 1이 있었는데 앞에다 S를 곱했으니까 이거 없어지고 S 무한대로 보내면 0이죠. 그래, 좋아. 그러면 이건 뭐 뻔한 얘기를 여기서 봤는데 지금 제가 또다시 궁금한 건 뭐냐면 요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초반부의 기울기. 이게 얼마나 빨리 속도가 증가할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반부의 기울기, 이게 V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V 프라임 제로 플러스. 예. 다시 쓰면 dv dt를 v는 0 플러스해서 이벨리에이트 한 거죠. 그럼 요 시그널 V 프라임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궁금한 거는 초기에 올라가는 속도 V 프라임의 초기 값, 이 초기 기울기 이거는 뭐예요? S를 인피니티로 보내고 S 곱하기 V 프라임의 S 인데 그럼 이거 뭐죠? 그 속도를 미분한 애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거니까 단순히 S 곱하기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S가 2번 있고 그냥 따로따로 쓰고 VS는 MS 더하기 B1 이렇게죠. 요 파트가 VS입니다. 첫 번째는 트랜스포 펑션이고 뒤에 S분의 1은 스텝 입력을 줬으니까 붙어있는 거고 요 S는 내가 한번 미분한 그놈의 V의 미분한 시그널에 관심이 있으니까 붙은 거고 맨 앞에 S는 지금 이니셜 밸류 시스템 적용하려다 보니까 얘가 붙은 거고 없어지고 M, S 더하기 B분의 S죠. 이거 S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죠? M분의 1. 그래서 초반부 기울기는 N분의 1이구나. 마지막 값은 뭐였어요? B분의 1이었죠. 그래서 이니셜 밸류 시어럼 같은 경우, 파이널 밸류 시어럼 같은 경우 당연히 이게 어디로 수렴하는지 당연히 관심 가지고 썰매 이렇게 밀면 처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지나면 어느 속도로 수렴을 하더라. 사실 여기 내가 악셀레이터를 자동차 운전하는데 이렇게 오도를 탁 이렇게 밟으면 속도가 확 증가하다가 어때요? 항력 때문에 어딘가로 수렴을 하죠.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주행하려면 악셀레이터를 얼만큼 밟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 그 이제 파이널 밸류 시어럼 거기 적용할 수 있고 이니셜 밸류 시어럼은 지금 처음에 얼마나 급하게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그 입력이 가해지고 그 직후의 반응이 어떤지를 조사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니셜 밸류 파이널 이둘 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교과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간단하게 유용하게 시스템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 파이널 밸류 시험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되게 많이 사용이 되는 말인데, 이 시스템, 요 시스템이요. 지금 우리 어떤 동력학 시스템이 있을 때, 어, 그 시스템에 스텝 입력을 줬어. 그러면 그게 안정적이면 어딘가로 수렴값이 있으면 수렴을 할 거잖아요. 그럼 스텝 입력을 주면 지금 아까 b분의 1로 수렴을 했고, 스텝 입력의 크기를 10으로 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수렴하겠어요? 이게 선형 시스템이니까 b분의 10으로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궁금한 건 1을 줬을 때, 그러니까 1을 입력으로 주면 b분의 1로 수렴하고 10을 입력으로 주면 b분의 10으로 수렴하고, 그러니까 입력의 스텝의 크기를. 그러면 둘 다 b는 똑같지. b는 입력 대 출력 그 수렴값의 b는 뭐 b, 비율은 b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u의 그, 뭐 이렇게 쓸까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요거는 입력의 스텝을 줬을 때 스텝의 크기는 동일하니까 요거는 출력의 무한대 그 수렴값. 그러니까 입력 대 입력의 스텝 크기 대 출력의 무한대의 수렴값의 비율이잖아요. 걔를 DC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어떤 시스템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시스템의 특성을 설명하는 용어 중에 하나, DC 게임이라. 근데 이제 의미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분석한 것처럼 유닛 스텝을 줬을 때 출력 그 마지막에 출력의 수렴값의 크기인 거죠. 그게 결국엔 비율이니까. 걔를 DC 개인. 이게 개인이란 말은 왜 붙였겠어요? 입력 대 출력의 비니까 입력이 얼마 넣으면 그 개인이 얼만큼 뻥튀기 돼서 개인만큼 뻥튀기 돼서 출력 값이 정해진다. 라는 이야기. 그런 의미에서 개인이라고 쓰는 거고, DC는 우리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제어공학을 처음에 연구하던 사람들은 다 전기공학 이쪽에서 연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요즘에는 제어를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항공우주공학입니다. 제어공학이 처음에는 전기 이런 데서 연구가 많이 됐다가 그래서 그쪽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DC 게인 할 때 이 DC는 AC/DC 할 때 그 AC는 이 교류, 직류는 DC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곧 고 DC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그널이 막 바뀌는 거 이제 AC 교류라고 하고, 근데 DC는 딱 그 수렴된 상태, 뭔가 일정한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수렴돼서 일정한 입력 대 출력 비를 가질 때의 비율이란 뜻으로 DC 게임이란 말을 쓰고, 이제 뭐 전기공학 공부하던 사람들이 많이 쓰다 보니 그쪽 분야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고 그러다 보니 이런 용어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플랜트라는 우리 시스템을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동력학 시스템 관심 있는 동력학 시스템 제어하려고 하는 동력학 시스템을 플랜트라고 이야기했죠. 프로세스라고도 이야기했고, 그거는 그때 제가 뭐라 했죠? 화학 공정 하던 사람들이 또 한참 제어를 주름 잡을 때 그때 이제 썼던 용어들 뭐 그렇게. 근데 요즘에는 항공우주공학 하는 사람들이 가장 제어를 열심히 하고 많이 공부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전기공학하고 더불어. 왜냐하면 항공 시스템이 되게 간단하죠. 우리는 지금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만 되게 모델링이 깔끔하게 될 수 있고, 깔끔하게 굉장히 지저분한데 우리가 깔끔하게 모델링을 해서 어, 깔끔하게 모델링을
어느 정도로 깔끔하게 모델링을 하면 이게 적당히 그 믿음이 간다 이런 것들을 많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리고 자동 제어공학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됐던 게 최근까지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됐던 게 이제 항공우주 시스템이고 이래서 요즘에는 항공우주공학 쪽이 제어공학 가장 열심히 활발하게 공부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하여튼 이 DC 게인, 이 파이널 밸류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니까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트랜스 펑션이 어떤 시스템의 트랜스 펑션이 A, C, D 이렇게 생겼으면 차수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이 시스템의 DC 게인은 어떻게 될까요? DC 게인은 유닛 스텝을 줬을 때 파이널 밸류니까 유닛 스텝을 줬을 때 파이널 밸류니까 지금 계산해내야 되는 게 뭐예요? G의 파이널 밸류는 S에다가 GS를 곱해서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게 아니고 0으로 보내야죠. 0으로 보내. GS가 아니고 GS에 지금 다시요. GS는 트랜스포 펑션이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은 트랜스포 펑션 그 GS의 시스템에 유닛 스텝을 주었을 때의 파이널 밸류죠. 그러면 유닛 스텝을 준 시그널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GS에다가 S분의 1을 곱한 애가 유닛 스텝을 줬을 때의 시스템의 출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되죠. 그러면 파이널 밸류를 알기 위해서 파이널 밸류 시그널을 적용하자면 요 놈 곱하기 S를 곱해서 S를 0으로 보낸다. 그러면 이거 뭐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 얘는 2분의 t입니다. 어떤 트랜스포 펑션의 DC 게인은 이 상수항의 b인 거예요. 얘네 다 나중에 없어질 거니까. 이렇게 이 트랜스포 펑션을 보고 DC 게인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파이널 밸류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11분.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녹화하는 걸 어떻게